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5호선 공청회 정리 9가지. 1. 광역철도는 도시 내 교통을 연결하는 것보다 광역시 특별시도의 광역교통을 연결하는 부분, 그래서 느리게 천천히 모든 지역을 다 정거장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고 빠르게 연결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함. 오늘 공청회 베이스는 이게 기본. 2. 철도의 장점은 대량 수송, 신속성, 정시성 제공. 그래서 정거장이 늘고 연장이 무한정 늘어나면 사실은 그 장점은 훼손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결국엔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이용자가 외면을 하면 철도 서비스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3. 특히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1.0이 안 되는 사업. 이 부분들은 조금 지금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부분. 향후 GTX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도시 철도들이 지금 집중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은 5호선 연장의 시기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들한테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 4. 원당 추가의 경우 협의체 때 엄청나게 논의도 많이 됐고 분석도 많이 함. 원당력이 그냥 빠진 게 아니고 비용, 효과, 지표들 다 검토한 결과. 5. 조정하는 이용 수요나 다른 철도망계의 철도망과 연계성 그리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함. 1월 대광이 조정안 발표 이후에 4월 말에 지자체에서는 추가역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면밀히 기술 검토하였지만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용 수요나 경제성 등을 인정하는 데 약간의 한계가 있었음. 인천이나 김포와 의견 조율도 지속하였지만 양 지자체 간의 합의 도출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6.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때는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름. 관점에 따라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음. 대광이가 하는 사업들은 공공 SOC 사업으로 공공의 관점에서 사이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함. 7. 대광이가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할 때는 기점, 종점의 대략적인 경로만을 정하는 것임. 구체적인 노선의 경로나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 단계에서 현장에 대한 지반조사 등을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선을 지도에 대략적으로 그려놓은 것이 그게 정확하게 어느 건물 밑으로 지나간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님. 이후에 당연히 공사를 하려면 공사 가능한 노선으로 설계가 될 것이고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설계안이 기본 계획 단계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8. 지자체 합의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합의는 지속할 예정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교통불편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임. 사업비는 인천시 그리고 김포시 지역에 소요되는 건설비만큼 각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 9. 원당력 이용 수요 4,000명 정도라고 좀 적은 거 아닌가 라는 의혹은 기본적으로 역에 대한 이용 수요는 직접 승하차하는 직승차 수요하고 환승을 해서 타는 환승 수요가 합쳐져서 역의 이용 수요가 계산이 됨. 원당력 같은 경우는 환승 수요가 없는
승차하는 승객만 존재해서 그 옆에 있는 환승역보다 수요가 적게 보이는 것임. 직승차 수요만 계산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역들이 서비스 반경에 들어가 있는 이용 수요나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비례하게 산출이 된 사항임. 원당역 이용 수요에 대한 것이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정이 된 수치임. 수요에 대한 건 사실 여기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수요 예측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결정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음. 궁금했는데 그 공청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읽고도 이상한 주장을 하면 문해력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네요. 딴 거는 안 보고 8. 지자체 합의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합의는 지속할 예정임. 이 부분만 계속 강조할 뜻이오. 그래도 일단은 노선 기점과 종점을 정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단은 서서히 정하면서 진행해 나가자는 거라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빨리 예타 통과하고 지금 착공을 해야지 자꾸 연장되다 보면은 GTX 뭐 이런 거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타 면제하고요. 5번에서 지자체 추가역 경제성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오늘 PT 지자체 제출안의 수요 사진 보고 대광이가 인정했다고 우기는 분들입니다. 지자체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 가지고 원사역 안 되면 합의 안 해준다고 목리까지 부리고 있죠. 잘 적으셨어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네요. 이게 정답입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원당은 왜 무리수를 두고 주변 지역을 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중지안 가고 청라처럼 이후에 추가역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원사역 안 주면 나가리라고 이기심이 끝을 보여주네요. 공청회는 무식행위입니다. 결국 중지안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지자체 간 협의 없이는 힘들 것 같은데요. 서울과 정치적 격안이 깔려 있습니다. 정치인들 선거 때마다 골드라인 체험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성사가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성사됩니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인천시장과 김포시장이다. 둘 중 하나라도 노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됨. 추가역은 반드시 있을 것. 그러기에는 정치 생명 걸어야죠. 추가역 안 되면 둘 중 하나라도 노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됨. 당신들이 욕먹는 이유가 이런 이유야. 팩트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딱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말이 맞습니다. 배원님 말대로 문해력이 딸리는 난독 중에 해독력이 딸리는 게 총체적 난국이죠. 이 정도 정리해줬으면 알아먹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단어와 문구가 없어 이건 가짜야 이런 말 한 적 없어 등등 정신승리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불쌍한 뿐이네요. 유튜브로 끝까지 시청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중재안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네요. 그리고 대광이 관계자분 및 함께 논의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 그동안 중재안 도출에 많은 노력과 합리적인 고민을 한 것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중재안에 대해 두 지역의 주민들이 한뜻으로 빠른 착공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왜 같은 영상을 봤는데 다르게 얘기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언제가
문제인 것 같네요. 이렇게 답변하더군요. 1. 사업 시행에 대한 시기 지금 확정 지을 수 없는 단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 지정하는 절차에 진행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설계 보상 착공 등등의 과정이 존재해. 2.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뭐가 되고 언제까지 뭐가 안 된다라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검단은 유난히 선동꾼들이 많은 것 같음.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백수들이 지역 대표 완장차고 학창시절 사회생활 때 못했던 대장놀이를 내 빠져있는 백수 찌질이들이 설치되고 그걸 또 정치꾼들이 이용해 먹고 수준이 전체적으로 아쉬움. 이번에 관련 교통 전문가들 보고 느낀 점이 싸우는 주민들과 달리 전문가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지자체 간 갈등만 없었다면 명확한 사업성을 가지고 빠른 추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음. 그중 몇 명은 중재안이라는 것도 갈등 때문에나 그나마 쥐고 있는 거지 마음이 안 들어하는 눈치였음. 그만 싸우고 적당히 해야 뭐라도 된다는 걸 짚어주기도 했고 전문가들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음. PPT로 각 지역별 원하는 추가역들 다 표시해 놓은 건 정말 과간이었음. 이건 뭐 지하철의 마을버스화인 건가?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도미노 마냥 나열해 놓으면 출퇴근할 때 그걸 누가 탐? 시간 남아도는 무료 탑승 노인들이 타겟층임? 김 골라 보고도 느끼는 게 없음? 적자는 누가 감당함? 암튼 거기에 대고 일부 헛소리 스피커들 등장해서 손들고 분위기 망칠까봐 살짝 걱정됐음. 그리고 원당은 사업성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눈치 주는데 그만 좀 낄끼빠빠 했으면 좋겠다고 느낌. 사실 이 판에 원당이 말이나 됨? 수십 년간 거기 살면서 바로 옆 신도시로는 왜 안 넘어갔음? 땅 한 줌이라도 사놓지 이제 와서 뭐더람. 무경종 의원은 눈치 없이 인천시안 들고 설치다가 여론에 호되게 당하더니 중리 기어박은 느낌. 둥둥 떠있는 듯한 발언. 그래 여차하면 실현하기 딱 좋은 캐릭터 같은데 입 열었다가 오히려 똥폴 차느니 그렇게 애매한 스탠스나 취하면서 잠잡고 있으라 싶었음. 강범석 서구청장은 그냥 눈치 없는 듯. 이 동네에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래 해먹을 생각 없는 듯. 예전의 그 깔끔함이 사라짐. 그리고 겁나 찌지한 포인트가 여기 헌법과 행복추구권은 왜 나옴? 왜 오바함? 애초에 그렇게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었음? 말해놓고 아 나 방금 개 멋있었어 이런 생각했을까봐 오그라듦. 말 맞다나 그런 논리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음? 전국 곳곳에 지하철 안 깔릴 동네는 인간의 존엄성도 없고 행복지수 바닥인 동네임. 오늘 발언은 큰 실언이었음. 누군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됐을 발언이란 말임. 김포시장은 뭐 틀린 말한 거 없고 근데 김포시장 발언하는 거 보니 가장 어이없는 동네는 원당이었겠다 싶음. 초기에 권폐장 차량기지 컴팩트시티들 야불이 털어가면서 이슈화시키고 5호선을 끌어오려고 각도 잡았고 검단신도시야 어쨌든 경제성에 도움이 되니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지만 이제 와서 뜬금없이 인천 구도심 원당 빌런을 등장하니 어이가 없을 수밖에.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타 면제에 집중할 때 아님? 아직도 노선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IQ가 몇임? 깔끔한 정리네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공유 검단 신도시 상가 JS 프라자 2 분양 정보 25년 3월 준공 예정. 검단 신도시 메디컬 프라자. 검단 신도시 102억 주반에서 최강인 것 같네요. 임차 진행된 자리는 투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가 선전 문구를 보면은 그 주변이 어떻게 발전되고 뭐가 들어오는가 이런 게 자세히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검단 신도시 상가 JS 프라자 2 분양 정보 이거를 보면서 요 분양에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고요. 그 주변이 어떻게 뭐가 들어오고 어떻게 발전되나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글을 선택했습니다. 25년 3월 준공 예정 검단 신도시 메디컬 프라자. 오늘의 추천 분양 상가는 검단 신도시 JS 프라자 2 상가입니다.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102억 신검단 중앙역 2025년 6월 개통 예정. 검단 신도시 인천 1호선 102억 신검단 중앙역 JS 프라자 2 메디컬 프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벽한 프리미엄 뭐 이래서 인천 검단 신도시 3단계 첫 준공상가 2025년 3월 예정. 검단 갈매기 상가 첫 번째 메인 코너 자리 12,000여 세대 체중심 3명 코너 상가. 입지 수요 통신 다 가졌다. 검단 신도시 102억 JS 프라자 2. 이 JS 프라자 2가 어디냐고 그러면은 여기가 102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102억 상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실스테이트 우리 아파트고 제일 풍경지 1차 오미린 클래스 1 이렇게 있는데 요 이제 그 다음 블록에 아파트 단지 있고요. 그 사이에 상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단지, 상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바로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부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JS 프라자 2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규모가 커집니다. 이게 블록이 많아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뭐 맛집 이런 거 들었다 하면은 100% 장사 잘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상권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3단계 첫 준공상가 2025년 3월 준공 예정. 입지 수요 동선 다 가졌다. 메인 사거리 3명 코너 프리미엄 상가 거대한 고정 수요 최고의 합군 상가 탁월한 입지 상가. 검단 신도시 102억 JS 프라자 2 입지 수요 동선을 보라. 12,000여 세대 슈퍼 항아리 상권. 인천 1호선 25년 5월 개통 6월로 연기됐죠. 검단 5호선 연장 대광이 조정하는 바에 되고요.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연결이 됩니다. 102억 인천 원당역 25년 5월 개통. 여기도 상가가 엄청 커요. 이게 조그만 칸 요거 한 칸이 이렇게 한 칸이 10억이라고 그럽니다. 10억. 근데 여기 한 칸, 두 칸 해서 이것도 쭉 있죠. 그래서 상가는 엄청나게 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대표 검단 신도시 1등 아파트가 들어설 거다. 그리고 기대가 만발하고 있는 AA17이 아직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103역, 여기 102역인데 아무 데나 걸어가도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저 17, AA17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확대도가 있고요. JS 프라자 2차가 총 2개 필지 25년 3월 준공 예정인데 위치가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여기 다목적 체육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영장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바로 수영장 갔다 올 수 있고요. 걸어서.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블록이 네 블록이 역세권으로 딱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바닥에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위에는 뭐 숙박시설을 해도 되고요. 그 밑에는 인테리어이고 이렇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장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 이렇게 로타리로 들어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이제 분양이 아직 안 됐는데 건물도 안 잤는데 언제 분양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저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분양 정보를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검단 신도시에 마트 없다고 맨날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농협 하나로마트가 보이네요. 이거 생기면은 대박이죠. 그럼 여기서 뭐 그 돌돌 끌고 다니는 그 시장 가방 끌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 바퀴 싹 돌고 오면은 일주일 먹을 식량 한 번에 싹 사다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 공사명 위치 검단신도시 C11-1-1 2블록 건물 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총 40개 호실 지역지구 근생용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주차 현황은 법정 19.90대 실설계가 총 25대. 이게 JS 프라자 모습인데요. 되게 멋있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102억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102억 밑으로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상권이 크게 상가가 생기는데요. 아파트 단지 3개 있고 요 뒤에 또 이렇게 상권이 생기는 거죠. 단독주택 단지에. 근데 이렇게 멋있게 들어오나 봅니다. 높이도 6.1m 1층은 2층부터는 4.1m 시원시원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요 102억 있잖아요. 그럼 그 역 앞에 상권이 이렇게 있고 아파트 단지 있고 그 뒤에 또 단독주택 단지 부지에 근린 생활시설 상가시설이 생기는데 여기에 미니 시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시장 바구니 들고 자주 왔다 갔다 해죠. 그래서 여기 다행히 그 102억 구 단독주택 단지에 하나로마트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거죠. 농협 하나로마트 굉장히 커요. 그리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기 미니 시장이 생기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는 못 드리고 1층에 뭐가 들어올까 추천 업종에는 베스킨라빈스, 올리브영,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안경점 등 추천. 프랜차이즈는 ATM, 은행, 편의점, 약국, 커피숍, 제과점, 동물병원, 베이커리, 드럭스토어, 부동산, 핸드폰 대리점 이렇게 추천을 한답니다. 근데 앞으로 이 건물 하나가 달랑이 아니고 쭉 들어서겠죠. 이제 거기 굉장히 넓으니까요. 주차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에 상권이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점이 뭐냐면 102억 있지 않습니까? 그럼 102억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되게 커요. 10층짜리 건물이 막 수십 개 들어오니까 큰데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독주택 단지에 이제 상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딱 낀 요 역세권 요 세대는 진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요 수영장 있죠. 요 대학병원 자리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역 상권에 저 종합병원이 크게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체육관에 수영장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역 있죠. 그래서 요 역세권 아파트들은 앞으로 가치가 상당히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